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우리가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정리를 하고.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많거든. 그 중에 5개만 딱 가지고 왔어요. 5개. 첫 번째 보면은, 자, 넘겨봅니다. 여기 보면은,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요래 나오죠. 그럼 여기서 키는 요 등록이라는 글자가 키입니다. 키. 그럼 여기서 지적소관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4천만 필지가 됩니다. 약입니다. 약. 그 4천만 필지를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그걸 전부 다 주민등록 등본상에 이름을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올려요. 그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토지도 전부 다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등록은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 그럼 여기서 지적소관청이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세요. X죠, 그죠?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래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등록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를 조금 더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보세요. 지난주에 보세요.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은 누가 한다? 소유자.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러면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지적소관청. 그럼 정리를 하면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 신청은 소유자,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하나가 되었고, 두 번째 가면은, 자, 이렇게 되었죠. 지분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보세요. 지적소관청이 지분 부여지역별로 북동에서 남서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거든. OX다, X. 여기서 처음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지번은, 잡으세요.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앞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고, 여기서는 지적무선청 소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별 있죠. 요게 동과 뭐란 말이고, 리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동에서 이게 틀렸죠. 그죠? 북동이 아니고 뭐고? 북서. 남동이 아니고 뭐다? 남동. 북서에서 뭐다? 남동. 이렇게 됐죠.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었거든. 방향 표시입니다. 방향 표시. 여기가 북쪽이에요. 그럼 여기가 남쪽이죠. 그럼 여기가 서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럼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라면 지번을 부여하거든. 그럴 때 답은 이겁니다.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1번이 어디가 되느냐? 1번이. 그럼 당연히 여기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요게 1이 시작이에요. 시작. 끝번호가 9번이죠. 끝난 다음에. 그럼 이걸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문자로 말하면 북서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 쪽에서 끝을 맺는다. 이 말. 그럼 여기서 북서에서 뭐라고 해야 된다? 남동. 요거를 꼭 기억해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X가 되죠. 답은 북서에서 뭐로 부여한다? 남동.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자, 보세요. 여기 답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자, 요걸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뭐를 배우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에, 요걸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죠.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따라
새로이 지분을 부여하거나 축척 변경 시행자에게 필재의 지분을 부여할 때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 이거를 배웠어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식은 4개거든, 4개. 하나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하나가 분할입니다. 하나가 합병이에요. 하나가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적 확정 청량이거든. 그럼 요거를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각종의 사업, 우리 지적법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오는 거는 답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게 도시개발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사업자만 딱 들어오면 청량을 해요. 청량. 그 청량 이름이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글자가 뭐냐 이러면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개편. 그럼 법에 있잖아요. 요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이래 나와요. 그 요거는 5가 되는 거예요. 5가. 그래서 요 세 글자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뭐다? 개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답이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를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은, 제가 글자를 키를 딱 잡아야 돼요.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를 적은 성인 신청서의 지번 변경 대상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요되는 상세한 내용, 지적 도민의 사항을 첨부하여 답은 요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말. 자, 키를 딱 잡으세요. 지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때 승인을 받고 있는데, 승인을 받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느냐?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느냐? 이 소리입니다. 누구에게 승인을 받는다? 시도지사. 그럼 자, 보세요.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고, 아래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봅니다. 그럴 때 앞으로는 수업을 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안 써. 이거를 지적 무슨 청이다? 소관청이에요. 됐죠?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는 상급기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본다. 그러면 요 글자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신청이라는 표현이 있고 승인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그러면 신청은 여기에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소유자는 개인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공서입니다. 그럼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가는 거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써요. 됐죠?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 관공서예요. 시도지사도 관공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급기관, 하급기관이에요. 그래서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걸 뭐라고 그런다? 승인이다. 그러면 여기서 딱 외울 때 뭐라고 했냐면은 지적시간에 보세요.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는 3개가 딱 있는 거라. 그 3개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축척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 반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한무도록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면 나갈 수 뭐다? 있다. 그리고 요 3개를 딱 외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틀렸냐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 이 지문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누구란 말이고? 시도지사. 그래 딱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볼까요? 자, 여기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지목이 나왔는데 여기서 적으세요. 뭐가 있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당고 등 부속시설물이 와, 요게 키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이래 놨죠. 요게 X가 되는 거예요. X가 과수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목이 뭘 한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자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돼요. 그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는 말을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자 보세요. 자 여기가 만약에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목은 학교연재예요. 학교연재. 그럼 말을 조금 풀어봅시다. 요 글자를 보세요. 안에라는 말이 있고 밖에라는 말이 있거든. 지금 안에를 키로 잡아봅니다. 서울대학교 안에 관악산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안에 버스가 다녀요. 버스가. 그럼 이거는 도로입니다. 도로.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럼 이건 지목이 됩니다. 대. 서울대학교 안에 대운동장이 있어요. 그럼 이는 지목이 채용용지입니다. 채용용지. 그럼 저 정리합니다. 한 필지 안에 지목이 이렇게 여러 개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나만 해야 된다 이 말. 그때는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한마디로 학교 안에 있으면 지목은 전부 다 무슨 용지다? 학교용지, 학교용지.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는 그래서 학교 안에 기숙사죠. 그럼 이거 학교 밖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지. 그럼 이건 학교용지다, 대다, 대. 오케이? 네, 그러면 요 학교 안에 기숙사는 독립성을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췄지. 못 갖췄다면 독자적인 지목을 갖지 못해요. 오케이? 전부 다 무슨 용지다? 학교용지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런데 독립성을 못 갖춰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한계, 그 세 개가 있대요. 그 세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어요. 목장용지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어요. 묘지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어요. 요 세 개는 독자적인 지목을 뭘로 한다? 대. 그래서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용지로 한다. 대로 한다. 대.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걸 정리를 했었습니다. 통과.